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나긴 도주 행각 끝에 결국 잡혔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그 어느 곳도 도망갈 구석이 없다는 걸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 창원 골프 연습장 살해 사건의 이 피의자 2명이 지난 27일 이후 함안에서 행적을 감췄는데요. 네. 이들이 함안이 아니라 서울에서 잡혔습니다. 어허. 네. 이 영상은요, 먼저 검거된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인데요. 좀 두 사람 잡혀오네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그러니까 7월 3일이죠. 바로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에 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호텔에서 네. 이 피의자 2명이 체포가 됩니다. 모텔이죠, 모텔. 아, 그렇죠. 네. 모텔에서 2명 체포가 됩니다. 아하. 이 경찰은 당시 10분 정도 이들이 여기가 해당 모텔인가요? 네, 바로 이곳에서 이 네. 피의자 2명이 10분 정도 버티다가 네. 경찰의 설득으로 문을 열고 나왔고요. 네. 뭐 큰 저항 없이 이들이 아하.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네. 어제 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안도의 한숨도 쉬셨을 겁니다. 자, 어제 경찰에 검거됐고 압송되면서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는 원한 관계였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한 겁니까? 서울에 어떻게 왔습니까? 서울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범행 공모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습니까? 김복춘이요. 예.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심천우 씨인가요? 예. 이 사람의 태도는요. 반성, 뉘우침이 아니라 귀찮다. 뭐 그런 걸 지금 물어보냐. 지금 그런 표정 같은 반성, 뉘우침이 전혀 안 보여요. 예, 뭐 누가 봐도 어제 저 사람의 저 태도는 네. 뭐 반성의 기색이 뭐 추호도 없고 네. 심지어는 뭐 부끄러움조차도 타지 않는 것 같은 아하. 이런 이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여자는 네. 얼굴을 파묻고 있잖아요. 네. 여자는 그나마 이제 얼굴을 파묻고 있죠. 저 네. 사람 뭐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얼굴은 아예 검거 단계에서부터 경찰에서 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네. 아예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얼굴 아예 공개해버린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저런 건데 뭐 전혀 부끄러워하는 모습조차도 지금 보이질 않고 있는. 네. 예,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이제 경찰이 잠시 후 10시 반에 이제 뉴스파이터 끝난 뒤 직후에 이제 10시 반에 이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그 발표를 더 지켜보면 더 자세한 내용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언론 보도, 경찰 조사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이 서울에 잠입해서 저 해당 모텔에 투숙한 날이 28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론 보도,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공개 수배로 전환된 한 2시간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27일 날 이제 함안 야산 인근 야산으로 이 3명이 도주를 합니다. 네. 27일 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육촌 조카 신모 씨 29살이 공범이 한 명 잡히죠. 아하. 그래서 공범이 한 명 잡히고 이 둘이 이제 산으로 도망갔으니까 네. 사실 그 정도 상황 되면 공범이 한 명이 검거가 되면 뭐 사실 수사의 절반 이상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아하. 2명은 금방 검거되겠구나라고 했고요. 그랬었잖아요. 경찰도 그래서 그 주변 반경을 한 1000명 이상 정도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서 그랬죠. 이 포위망을 뚫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실 수사의 중심을 그쪽에 몰았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28일 날부터 이 지금 면목동의 모텔에 머물러서 어제 검거가 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쩌다가 이 둘에게 그 포위망이 뚫렸는지 아하. 사실 경찰이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기서부터 서울까지 멉니다. 네. 상당히 멀어요. 본인들 차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를 버렸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아하. 그럼 제3의 조력자가 있는 것인지 도주할 아하. 때, 네. 아니면 그 사이에 올라오는 그 경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합리적으로 다 추적을 해서 네.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는지까지도 네.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은요. 엊그저께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서울 지역에 폭우가 엄청 내리던 날 2사람이 해당 모텔에서 긴급히
남자만 우산 쓰고 여자는 우산도 없이 모텔을 빠져나오는 CCTV를 경찰이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여자는 얼뜻 봐서는 수건, 모텔에서 가져온 수건 정도로만 얼굴, 머리를 지금 덮은 정도로 지금 남자의 심천호 씨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인데 저 모텔은요, 뭐 지어진 좀 낡은 모텔인데 한 40년 된 그런 모텔이래요. 지금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이 한 시민이 저 사람 좀 수상하다 그렇게 느꼈고 저 때는 이제 검거를 한 오전에 어제 오전에 검거를 했을 때 압송하는 모습인데 지금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심천우라는 사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예.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뭘까요 대체? 아니 뭐 시원하게 본인이 무슨 이유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밝혔으면 먼저 우리가 얘기할 거 없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아하. 그 근거로 이제 드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사실은 미리 검거된 그 동생이 하나 있었죠. 육촌 동생.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어떤 진술에 의하면 네. 6월 10일경부터 범행을 모의했다는 겁니다. 아하. 6월 10일경. 이 사건이 발생한 게 6월 24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6월 10일경이면 한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 범행을 모의해가지고 네. 경남 인근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은 골프장. 먼저 잡힌 심씨입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잡힌 심. 네.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네. 경남 인근에 있는 골프장 네.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상당히 많이 돌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그 와중에 네. 남자를 하나 그 범행 타겟으로 선정을 했었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하자고 계획까지 다 짜고 했는데 네. 실행을 못했대요. 아하, 네. 그러니까 한번 타켓이 설정됐다가 실행을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희생자가 된 그 여성분이 이제 네. 걸려든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런 거로 봐가지고는 네. 금품을 갈취할 목적은 확실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한 게 뭐가 있냐면 아하. 이 지금 검거된 심천우가 진 채무가 4천만 원이에요. 아하, 네.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만나가지고 동거를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4천만 원이 생성된 빚이 아닐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 자연스럽게 이 범행에 동참하게 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하고 있어서 네.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네. 어떤 금품에 쪼들리다 보니까 네. 범행을 하고자 한 걸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경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네. 뭐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경찰의 이 초동수사 허점 이 부분은 잠시 짚어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제보가 이 공개 수배로 전환했을 때가 28일인데 많은 제보가 잇따랐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는 뭐 좀 신빙성 있는 제보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 27일 날 오후에 그런 제보가 왔대요. 수상한 남녀가 아파트 뒷산에서 내렸다. 여러분 27일 날 기억나세요? 27일 날은요. 육촌 동생 신모 씨가 먼저 잡힌 날이고 심천우와 강정임은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날이 27일입니다. 그런데 27일 날 오후에 수상한 남녀가 아파트 뒷산에서 내려왔다. 또 남해 고속도로 산인터널을 지나갔다. 이런 두 건의 제보가 들어왔었대요. 그런데도 경찰 포위망을 뚫고 비웃듯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 시민들의 제보를 허투루게 네.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기 산이 검암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검암산 기슭에서 수상해 보이는 남녀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그 주변을 갖다 탐문한다거나 경로를 추적한다거나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만 그렇죠. 네. 조력자가 만약 없다고 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히치하이킹 등등을 네. 해서 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서 혹시라도 수상한 남녀를 태운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탐문했더라면 훨씬 더 빨리 건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네. 남해 고속도로에서 걷고 있는 걸 봤다라는 제보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아하. 결국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그 포위망을 뚫고 네. 갈 때까지 잡지를 못했다. 아하. 근데 만약 이분들이 그 범죄자들이
이 초범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초범이 아니라 네. 일정한 범죄의 경력들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하. 더욱 더 깊이 숨거나 더 빨리 다른 데로 도주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을 수도 있는 시간이 네.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고두고 네. 경찰들이 좀 복귀를 하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곳에는 32년간 경찰 현장 생활을 하신 김복준 의원님 계시지만요. 제가 홍수민 아나운서한테 먼저 이걸 물어볼게요. 그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 모든 이 사건은 어떤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함안 지역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함안에서부터 서울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네. 어떻게 물론 경찰이 오늘 10시 반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서울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좀 제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네. 남에게 도움을 구해서 갈 수 있다. 히치하이킹하는 게 쉽게 우리말로 풀어주면 뭘까요?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네. 차량을 이렇게 차량을 붙잡아서 세워달라고 손을 흔드는 차량을 세워달라고 거잖아요. 이제 네. 영화에서 보시면 네.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탈 수 있다라는 아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 저 사람들의 심리 상태상 뭐 이 시외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네.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그러면 혹여라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검거가 되면 그건 어떻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네요. 버스에서 버스 세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치하이킹을 했거나 아하. 근데 히치하이킹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 네. 당시에 언론 보도에 이 지금 두 남녀가 네. 지금 이 나이 또래 31살, 36살의 남녀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 그 비슷한 연배 그 몸집 좋은 남자와 여자가 차를 잡는데 쉽게 태워준다는 것도 조금 언뜻 납득이 안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3의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네. 그 이후에 서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28일이면 하루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28일 와서 네. 저 모텔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결과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수사 결과 브리핑이 필요한 이유는 네. 어찌 보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위망에 뚫렸다는 거. 아하. 뭐 지금 김복준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서 뭐 경찰을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전에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 추가로 범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들이 돈이 떨어지면. 아하.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돈 떨어지면 자수할까요, 저 사람들이? 네. 안 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범행의 우려 때문이라도 굉장히 사실 빨리 조속히 검거를 했어야 됐는데 네. 공범 한 명을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열흘이 지나서 네. 그것도 도망간 곳이 아니라 서울에서 검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저희가 MBN 뉴스8 종합뉴스 MBN 뉴스8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 27일에 이미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도 이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수배하기 전인데 그게 아마 27일 날 저녁인가 고속도로 상에서 남녀가 지나가더라 하는 게 우리 하나 그랬어. 앞서 백 변호사님이 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성급하게 뭐 경찰의 어떤 지금 초동 수사 미흡을 단순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차제에 이 수사 결과는 결과대로 지켜보면서 경찰의 어떤 미비점, 행동 미비점은 또 반드시 짚어야 돼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범인들이요, 모텔에 투숙할 때 행동도 이 시민의 어떤 이 말에 따르면 뭔가 좀 수상했대요. 이 들어갈 때도 좀 행동이 이상했고, 또 나중에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창문이 있는 방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절대 방 청소하지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음식 시켜 먹고 창문이 있는 방을 요구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망을 보는 거죠. 아하. 경찰이 접근하거나 뭐 이러는 거를 수시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고요. 네네. 이제 저 통째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그럴까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먼저 잡힌 사람, 그러니까 네. 이제 육촌 동생하고 그다음에 먼저 잡힌 사람이 검거될 때 차 밑에 네. 그 엎드려 있는 걸 검거할 때,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야산으로 함안에서 도주할 때 그때 시간이 네. 새벽 01시 30분입니다. 아하. 그 야산 쪽으로 도주를 했다 그러면 네. 여름철에 수풀이 우거진 그 야산으로 이 범인이 사람이 둘이 뛰어들었을 때 네. 경찰이 진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검거하는 건 뭐 그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건 이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잘못되면 비난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의 또 아쉬운 경찰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살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하. 경찰 이 수사 교본에 보면요. 네. 납치 사건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납치 사건 매뉴얼에는 이 납치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나 구출이 우선입니다. 아하. 범인의 검거보다 우선합니다. 아. 그래서 피해자가 그 납치된 사람이 사망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면 네. 확실한 정황 판단이 없으면 네. 검거나 구출 쪽에 그 무게를 두는 것이고 네. 범인 검거는 그 두 번째 아하, 네. 그 순위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27일 날 01시 30분경에 이들을 놓쳤고 네. 27일 날 오후 이제 오후 6시경에 네. 진수대교 밑에서 사체를 발견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네. 사체를 먼저 발견했다면 그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 생각은 총기 사용도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이 경찰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오동욱 경남청 강력회장이 얘기하는데 제보가 왔군요. 네. 그 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쪽을 두 남녀가 걸어가고 있다. 네. 그 즈음에 그 시기에 그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아하. 그 야산을 이미 벗어났다. 그 개연성을 농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면 이거는 그 수색이라든지 공조를 보다 폭넓게 했었어야 네. 되는 게 맞고요. 아하,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발표하겠지만 네. 아까 뭐 히치하이커 얘기하는데 새벽 1시 30분에 고속도로상에서 손들었을 때 네. 두 남녀를 태워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아 다 보이거든요. 무서워할 거예요. 이 그렇죠. 밤에 왜 도로에 사람들이 있어 태워달라 그래. 네. 저라도 안 태워주고 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조력자가 있을 확률이 아하.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나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게 그 함안이 저 심천우의 고향입니다. 아, 그렇죠. 그 동네 사람 고향지를 잘 알 거 그래서 아니에요. 지리적인 특성도 잘 알고 네. 거기에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추후에 확인이 네. 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경찰이 하겠습니다만 심천우나 강정임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같은 통화 내역도 다 당연히,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걸 봐야죠. 해보면 일단 10시 반 수사 결과 때 뭔가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지금 이 두 사람이 심천우, 강정임이 지금 모텔에 투숙하면서의 행동을 보면요.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수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28일 오후 4시에 이때 투숙을 합니다. 이때가 지금 경찰 얘기로는 그날 경찰이 오후 2시쯤에 이 수배 전단을 공개하면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직후에 모텔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이 행각, 범죄 행각이 공개 수배를 통해서 만천에 드러난 것을 알아채고 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모텔에 투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니까 청소는 하지 마라. 그러다가 5일 닷새를 머무르겠다고 일단은 그랬대요. 경찰 얘기로는요. 그런데 한 사흘 만에 모텔을 떠났답니다. 그러다가 앞서 비 오는 데 막 나간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다시 돌아왔대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판단이죠. 나가봤더니. 지금 이제 아하. 지금 그 수배자의 신원이 이렇게 네. 특정이 되면서 공개 수배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때가 예. 폭우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잠시. 네. 그렇죠. 너무 이 사진이나 이런 게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누군지 특정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그러네요. 그냥 몽타주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사진이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 수배 전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 수배 전단을 봤다면은 당연히 압박감을 느꼈을 아하, 것이고 네. 당장 숨어야 되겠다. 네. 그것도 지금 보면 이제 모텔에 다시 돌아갔다는 이 얘기는 실제로 범죄자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죠. 일단 자기가 노출된 곳은 오히려 더 안심을 하는데 아하. 노출되지 않은 곳에는 아는 곳.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하. 어디서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모텔은 이미 자기가 안심하고 투숙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모텔의 주인이라든가 주변의 종업원들이 자기를 갖다 그렇게 네. 눈여겨보지 않은 것 같았고 아하. 그러면 여기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주변에서 보신 분이 네네. 제보를 하셔서 이렇게 경과가 되게 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 수배가 가지고 오는 그런 압박감과 실질적인 효과가 특히나 아하. 요즘같이 여러 가지 SNS나 기타 기계들이 발달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백 변호사님. 지금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물론 10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 나옵니다만. 이 심천우라는 사람이요. 전에 중랑구에 한번 와봤대요. 그래서 그나마 이 와본 적이 있던 중랑구를 도피처로 선택한 게 아니야.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지금 초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익숙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애시당초 처음에 그 함안에서 네. 뚫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도 분명히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텔에서 또 자꾸 이동을 해야 어찌 보면 추적을 더 따돌리기가 쉬울 텐데 네.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하. 초범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범행을 그전에도 여러 번 해봤던 사람이라면 네. 전과가 많았다면 네. 그 이후에 행동 패턴들이 좀 있을 텐데 아하, 네. 뭐 그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본인들이 준비한 것만큼 그대로 성과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도주하는 과정도 가상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조금이라도 익숙한 장소를 찾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시당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원래 공범 검거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 끝난 거라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열흘이나 왔던 게 네. 어느 한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그냥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돌아다니면 잡혀요. 그러니까요. 신창원도 잡힙니다. 그렇죠. 공개 수배하면 신청도 네. 잡혀요. 그런데 저 둘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어느 한 군데 그냥 은신해서 나오지 네.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하. 했었는데 네. 그게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범행을 많이 그 전에 이제 전과가 없었던 그런 것들까지 종합을 해서 본다면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네.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뭔가 저한테 알려왔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중앙일보 기사에 그렇게 나왔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에 이 형 심천우, 육촌지간이죠. 먼저 잡힌 심씨와는 육촌형인 심천우라는 사람이 전과 2범에 신용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전과가 어떤 죄목에 대한 전과인지 좀 그건 경찰이 좀 나중에 밝혀주겠지만 이게 강력 사건인지 좀 경미한 사건인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전과 2범에 신용불량자였던 심천우는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대로 평소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답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마저 4천여만 원이 연체된 상태에서 범행 하루 전날, 즉 6월 23일에 거래 정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계속 쪼들렸다는 것이죠. 네. 본인이 23일 날 거래 정지가 됐지만 네. 훨씬 그 전부터 이제 이 카드빚 그 독촉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쪼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6월 10일부터 범행에 나서기로 공모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SNS상 한 보도를 보면 SNS상에 이들이 지금 심천호, 잡힌 심천호가 네. 자기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에 보면 네. 뭐 칼부림 운운하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범죄가 그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도 네. 이제 경찰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찰이 그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요거는 앞으로라도 또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이 그러니까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개 수배의 효용성. 아하. 공개 수배를 경찰이 빨리 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네. 이들이 나가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할까봐. 아하. 그게 1번이었어요. 네. 검거도 검거지만 네. 이 위험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또 선량한 피해자들을 해칠까봐 걱정돼서 공개 수배를 했거든요. 네. 이후에는 이렇게 그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면 네. 즉시 공개 수배로 전환하는 네.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개 수배가 뭐 100% 최선의 방책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방책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범죄, 여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백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가볼게요. 지금 앞서 노출이라는 문제 나왔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요. 네. 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분의 지금 신분이 노출됐다 이 문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뉴스파이터는 오늘 시민이라고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시민분을 구체적인 신분까지 다 밝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수배지 전단을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네. 거기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 절대 보장. 아하. 이게 왜냐하면 절대안되는데. 이렇게 강력 그런 게 사건에 있어요? 대해서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지금 아. 혹시 있으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바로 저겁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 절대 보장. 네. 왜냐하면 이 신고자 이런 류의 신고는 대부분 초강력 범죄들입니다. 아하. 이게 오죽하면 이게 공개 수배가 되겠어요. 네. 그럼 이런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 그럼 이 범죄자는 이 신고한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어. 보복범죄에 불러오잖아요. 보복범죄를 네. 불러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보복범죄하면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아. 이 신고자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공개 수배도 신고 안 해요. 아하. 신고하시겠어요? 안 하죠. 내가 신고했다가 내가 안 당할 하죠. 수도 있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만큼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철저하게 보장을 그러니까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직업까지 뭐 특정이 돼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그거는 그 신고자의 신분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드는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하고 네. 좀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뭔가 새로운 걸 더 뭐 캐냈다가 아니라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를 네. 중심으로 좀 언론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 싶은데. 밝히는 게 무슨 단독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김복준님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은 뭐 저는 뭐 언론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이 검거를 하느라고 고생을 한 그 우리 저 뭐 후배님들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렇게 전단지에 의해서 수배를 해가지고 검거가 돼서 네.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할 때는 수사의 책임자가 나서가지고 네. 신분 보장 관련해가지고는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언론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 브리핑 들어가는 게 네. 맞아요. 아하.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요.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네.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까지 이 경찰분들이 물론 노고가 많습니다만 세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언론들도요.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